심혈관 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2위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돌연사 원인 1위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무려 80%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걸까요? 최 선생님. 네, 말씀드릴게요.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이잖아요. 심근경색이라는 건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이 통로, 관상동맥이라는 게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심정지가 왔을 때 4분 이내에 심박동을 되찾지를 못하면 뇌와 심장이 바로 괴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 의학적으로 돌연사는 어떤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아주 무섭고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슴 통증이 찾아오거나 이제 의식을 잃게 되고 이제 쓰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심근경색인데요. 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는지 또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순간에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그 대처할 때 당황스럽잖아요.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만큼은 진짜 더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심근경색이 이제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인지 이제 차근차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진호 선생님. 네. 심장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크기가 우리 주먹만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만한 조그만 심장이 하루에 무려 10만 번씩 뛰면서 우리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항상 엔진에 해당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엔진도 우리가 뛰려면은 그 연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료를 심장에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그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급성으로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갑자기 심장세포로 가지 않고 그 심장세포가 갑자기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혈관이 막히는 게 이제 큰 이유인데 네. 결국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그 콜레스테롤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혈관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네. L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그 혈관에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에 찌꺼기가 끼게 되는데 우리가 죽상동맥경화판 또는 플라크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얇은 막을 둘러싸여 있는 이런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플라크가 점점점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 그 플라크를 싸고 있는 막이 펑 터지게 되는데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깨지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기름기, 염증세포 이런 물질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요. 순식간에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순식간에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우리가 흔히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그 혈관이 갑자기 확 좁아지는 혈관 경련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또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옆에 이제 페트병하고 수조가 보이네요. 여기 페트병 속에 여기 빨갛게 들어있는 게 피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이고요. 네. 우리가 따뜻한 이런 혈관이 있을 때 이 혈관이 갑자기 요즘처럼 찬 날씨에 갑자기 네. 노출이 되었을 때 수조 안이 지금 어떻게 얼음물인 변하는지를- 거죠? 네, 얼음물입니다. 이 얼음물 속에 넣었을 때 네. 갑자기 페트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따뜻한 곳에 있다가 네. 갑자기 바깥쪽으로 차가운 데로 나가시면 이렇게 그 혈관이 갑자기 이렇게 짜부라드는 게 보이시죠? 찌그러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네. 짜부라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로 나가면 이렇게 짜부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특히나 이런 혈관 속에 병이 있으신 분들, 이미 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좁아지면 그게 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런 심근경색증이 더 발생을 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네. 그냥 그 건강한 혈관이어도 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는데 좁아져 있는 분이라면은 그게 더 좁아져서 막힐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예, 예. 그게 더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선생님 제자리 알겠습니다. 돌아와 주시고요. 갑자기 추운 날씨에 촥 수출하네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페트병 이제 실험을 보니까 이제 추위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심근경색이 또 일어나기 쉬운 그런 이제 상황이 어떤 건지 좀 더 말씀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아주 저명한 내과 교과서에 실린 그림인데요.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다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뭔가요? 왜냐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두 MC가 한번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일단 방금 뭐 추위 얘기했으니까 엄청 추워 보여요. 네, 한겨울인 것 같고 아, 네.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로 나왔다. 아, 뭐 하나 알겠어요. 뭐예요? 약간 몸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분이. 아 평소에 약간 비만 그림에 비만? 예, 약간 모르겠어요. 또 두꺼운 옷을 입은 그림이라서 그런가? 예. 레스토랑이니까 안에 정말 뭐 따뜻한 데에서 갑자기 추운 데로 나오신 것 같고 어? 레스토랑에서 나오셨으면 혹시 술을 한잔 하셨나? 아 알코올 아, 모르겠네. 아, 예, 예. 뭐 그런 게 답 아닐까요? 네. 매우 잘 짚어내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그 그림에 계신 중장년 남성이 연세가 나이요, 나이. 중장년. 네, 중장년. 두 번째, 아주 따뜻한 실내 레스토랑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추위에 노출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는 신체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자마자 가슴을 움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심근경색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안에 따뜻한 데 있다가 이제 예. 바깥에 급격히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가방을 드는 게 이제 무리한 신체 활동이 이렇게 되는 예, 압이 올라가니까. 압이 그렇죠? 올라가면서 이런 아. 조건이 합쳐지면서 이제 심근경색이 왔다는 그런 얘기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단순히 이 조건들만 있다고 무조건 심근경색이 온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특별히 심근경색이 올 만한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때가 위험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혈압,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들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그리고 뚱뚱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한 이제 심혈관 질환 가족력 그러니까 자기 직계 가족 중에서 뭐 심장병이 있었거나 협심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뇌졸중을 앓았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담배가 굉장히 해롭거든요. 담배를 피우거나 또 운동을 잘 안 하시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분들도 이런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당뇨는 참 빠지는 게 없네요. 당뇨 참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요. 병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이 심근경색이 오신 경우에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함께 오겠죠.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게 심근경색의 진짜 대표적인 아. 증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한 80% 내지 90%에서 흉통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가슴이 아프다. 근데 그게 가슴이 보통 아픈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꽉 누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은 아주 쥐어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뭐 이런 남이 내 심장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난다고 하고 그 느낌이 나면서 진짜 식은땀 막 나면서요. 네. 아 진짜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보통은 든다고 그런 극심한 통증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연세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한 것 같고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그냥 사다라는 이런 비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쩡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걸 한번 심근경색이 아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짚어야 됩니다. 이 가슴이 아닌 다른 부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픈 부위가 네. 딱 가슴만이 아니라 주변 부위로 번지는 듯한 통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방사통이라는 건데요. 네. 잘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가슴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오거나 턱으로 뻗치는 통증. 두 번째는 왼쪽 어깨로 해서 팔 안쪽으로 이렇게 번지는 양상의 통증. 팔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명치 부위에 체한 것 같은 통증인데 특히 이 체한 것 같은 통증 같은 경우는 의료진도 그냥 위장병일 거냐고 착각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항상 심전도를 기본적으로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심근경색 위험군 있으신 분들은 항상 심질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식사와 관계가 없는 명치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 하면은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통증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통증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나요? 글쎄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든가 당뇨 환자, 여성분들에게 가끔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그냥 숨찬 증상으로만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오게 되면 신경이 굉장히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느끼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심장에 심근경색이 와도 잘 느끼질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조금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예후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폐경 전에는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심근경색 발병률이 낮지만 네. 일단 폐경이 되시면 거의 남성과 비등한 정도로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후엔 또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통증의 차이로 심근경색의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막 처음 시작할 때 손가락으로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낼 수 짚을 수가 없다. 있으면 네. 심근경색이 아닐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면 손가락으로 그렇죠. 이게 심근경색일 수 있다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손가락의 비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프다 해가지고 오시면 이 아픈 부위를 한번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눌러봐서 뭐 여기 근육이 아파요, 여기 갈비뼈 부분이 아파요. 정확하게 이게 짚으시면 그러면 이제 흉벽 통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그때는 거죠. 심근경색이 아닐 가능성이 심장이라기보다는. 네. 네. 네, 그런데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이 심장 안쪽에서 통증이 오는 거라 정확한 통증점을 명확하게 못 찾고 눌러도 아픈 데가 없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어딘가가 아파요. 내지는 이렇게 코끼리가 밟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향하는 질환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협심증. 네. 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심근경색을. 네. 근데 지금도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진짜? 네, 왜냐하면 협심증이라는 병이 심근경색하고 완전히 다른 병이 아니고요. 심근경색 전 단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형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정상혈관이죠. 여기 안에 아무런 찌꺼기가 없고 네.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라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있어요. 예, 네. 플라크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 처음보다 혈관 내경이 굉장히 좁아지죠. 안쪽 구멍이 작아졌네요. 예, 구멍이 작아지면 피가 충분히 못 가게 되면서 이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심증이라 그러고요. 협심증일 때는 피가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아직 심장 근육에는 손상이 안 가 있는 상태인데 이 플라크가 아까 말씀드린 터지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그 혈관의 내경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어떡해. 이제 피가 안 가면서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는데 네. 그걸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을 그 무시하고 그냥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협심증 협심증과- 단계에서 네.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협심증 단계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차이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증상으로 느꼈을 때의 그 차이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피가 잘 안 가는 이런 협심증 단계에서는 조금 쉬면 심장이 안정이 되면서 한 3에서 5분 정도 지나다 보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가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혈관 확장제를 사용을 하면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심근경색이 일단 오면 저희가 완전히 막혀서 밑에 근육들이 죽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한 20분 이상 굉장히 강하게 오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협심증은 좀 쉬거나 하면 이제 증상이 사라지고 이제 그 심근경색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협심증은 이제 증상이 좀 바로 사라지니까 그러게요. 환자 네. 입장에서도 이거는 괜찮아지네. 내가 뭐 할수 있을 무슨 것 같아.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닐 수 네. 있겠다. 별 이상이 없겠다. 뭐 이렇게 좀 경각심을 안 가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통증이 일단 있을 땐 좀 아프지만 이게 사라지면 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심장은 잘 뛰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게 가슴이 아파서 오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협심증 단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분을 이제 우리 시술을 합시다,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합시다라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분이 그 한라산 등반 대장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 며칠 후에 등반을 가야 되고 본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꼭 가셔야 없다라고 된다고. 약속을 얘기를 했으니까.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시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유. 나서 하필 그때가 또 겨울이고 춥고 눈도 오고 막 이러던 날인데 정상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며칠 뒤에 시술만 받았으면 평생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나마 이용식 선생님은 뭐 매니저분도 계시고 우리 수민 양도 있었고 가족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급작스럽게 왔을 때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게 참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가장 위험한 거는 심근경색이 딱 왔을 때 네. 그냥 갑자기 아픔이 오고 그다음에 통증에 정신이 서서히 혼미해져가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심정지가 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심정지가 네.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오. 그냥 쾅 하고 쓰러지죠. 어우. 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스위치 끈 것처럼 툭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었던 예, 거죠. 실제 상황입니다. 예. 이렇기 아유. 때문에 이런 아이고. 분들은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신 분들이라서 이게 찍히고 이렇게 된 거니까 오. 그나마 다행인데 혼자서 집에 있는 상황에서 됐다든지 길에서 혼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네.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을 겪고 뼈저리게 느낀 건 말입니다. 응급처치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네. 저는 그나마 의식이 있었지만 당장 심장이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게 제가 쓰러질 때 딸이 이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기 때였어요. 예, 그때 수민이가 6살 때. 네. 그 순간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 잘 때도 수민이가 새벽이든 어디든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저를 이렇게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보는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면은 와서 확인을 하고 가는 아.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고 맞아요. 네. 그래요. 아빠가 아유, 네. 이 소중한 주무시다가 아빠니까. 또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도 네, 되고 네. 네.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지금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는 혹시나 심근경색이 와서 내가 이제 쓰러졌을 때 나를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발견할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가족일 그 확률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정지 사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심정지가 오고 골든타임은 딱 4분. 4분이 넘어가면 호흡을 되찾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응급의학과 최석재 선생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건 배워야 네, 됩니다. 가족을 네. 위해서 네.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왕이면 집중해서 좀 보셔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네. 바로 좀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예. 저는 여기서 직접 한번 네네.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우리 가족이든지 네. 길에서 누구든지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의식 확인 먼저 하는 겁니다. 의식 확인. 의식 확인? 예, 의식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고요. 예. 아. 의식 없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무조건 그냥 쓰러져 있다고 가슴 압박부터 하면 후유증 오히려 아닌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혹시라도 옆으로 돼 있거나 엎드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네. VCR 그렇죠. 보셨지만 네. 그럴 때는 똑바로 똑바로. 일단은 눕혀주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 여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큰 소리로. 그렇죠. 의식이 네. 이제 좀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귀 여기다 이제 입을 이렇게 바짝 갖다 대고 그렇죠. 큰 큰 소리로 소리로. 가까이.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네. 여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치면서. 여보세요, 어깨 치면서. 여보세요, 네, 괜찮으세요? 의식이 혼미해질 때 깨워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네. 깨워서 반응이 있으면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고요. 아. 예, 반응이 없을 때에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119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119 신고를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119 신고가 우선이에요. 일단 아.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네. 일단 누군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거기 초록색 옷 입은 아저씨 119 신고 먼저 해주시고요. 네. 거기 잠바 입은 어머님 빨리 아. 그 AED 자동 제동기 여기 주변에 주변에 찾아오세요. 어디 있을 테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네. 이렇게 하셔서 가지고 오시게 도와드립니다. 빨리 지시를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분담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역할을. 네, 네, 네. 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만약에 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네. 그럴 때는 본인 휴대폰을 들어서 네. 바로 119 연락을 하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아,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하면 시작을 되겠네요.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럼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건데요. 네. 자, 먼저 환자의 오른쪽 팔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게 가장 자세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 네. 양손을 깍지를 끼는데요. 네. 자기가 많이 쓰는 손을 아래로 하는 게 편합니다. 네. 아, 그럼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그렇죠. 오른손을 왼손잡이. 아래로 예. 이렇게 해서 손꿈치라고 하는데요.
이 손바닥 아랫부분을 네. 압박 부위에 닿게 합니다. 이 압박 부위는 어디냐? 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네. 정중앙, 흉골의 정중앙에서 한 1cm 정도 밑에가 되거든요. 아. 젖꼭지와 젖꼭지 정 사이를 누르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다 손꿈치를 대고 6cm, 5에서 6cm 정도 속도는 1초에 2번 1초 2번. 깊숙하게 눌러주는 아. 거고요. 많이 이럴 때- 눌러야 되네요. 예, 선생님, 꽤 많이 생각보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주의할 거는 내가 환자의 위에서 수직으로 눌러야 되고요. 아.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완전히 편 상태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완전히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 팔을 쭉 펴고 뼈를 네. 쭉 펴고 네. 어깨와 직각으로. 허리로 누르는 겁니다. 네. 어깨와 허리로.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야겠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체중을 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해야 5cm에서 6cm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지금 하나, 여기 둘, 초록불이 하나, 둘, 들어왔어요. 하나, 둘, 그렇죠. 예. 이렇게 5에서 6cm 정도 깊숙이 와. 눌러줘야 이게 심장으로 전달이 심장에서 되는군요. 네, 머리로 압박이. 가는 이 혈액을 초록불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예, 거죠?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다가 이게 이제 압박이 세다 보니까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뭐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누르면. 네. 맞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왈박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에 하나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세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일단 환자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압박을 해볼게요. 네, 저도 배운 같이 대로 한번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완전히 오른손- 손꿈치를 펴고 네. 흉골 정중앙에서 1cm 밑에 네. 니플의 정상위 네. 이렇게 5에서 6cm 정도 시작됐어요. 눌러줍니다. 하나, 둘, 1초에 2번 둘, 정도 하나, 속도로 둘, 팔을 네. 쭉 펴고 신동진 그렇죠. 아나운서 지금 초록불 들어왔어요. 네. 잘 네. 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노란불이에요. 더 누르셔야 돼요. 노란불이 들어오네. 네. 노란불이 나오고 더 세게 하셔야 돼요. 팍! 노란불은 좀 속도가 자, 늦어서 이때 들어오는 건가요? 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특히 주의할 점이 속도 1초에 2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당황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너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19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너무 빨리 막 긴장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하면 심장 안에 혈액이 찰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압박이 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네. 더 느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속도를 1초에 2번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 명 주변에 있을 때 네네. 그냥 계속 혼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2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그럼 추천을 좋겠네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쉴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잠깐 했는데도 힘이 상당히 힘들죠. 들죠. 힘들죠. 체중을 이지연 실으니까. 씨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볼까요, 한번 여기서? 네, 이쪽에 예. 해보시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는 왼손이니까 네, 여기로 왼손 아래쪽하고 손꿈치로 자. 흉골 정중앙 1cm 밑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팔꿈치 둘, 피고요. 하나. 완전히 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하나, 지금 둘,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 속도도 하나, 좋고요.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 속도 맞추기가 하나, 좀 쉽지가 둘, 않죠. 하나, 네. 이 심각한 상황이랑은 조금 맞지 않지만 제가 심폐소생술이랑 박자가 딱 맞는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연습할 때 이걸 이용하기도 하나, 하기 때문에 둘, 하나, 한번 맞춰서 둘, 노래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둘, 한번 해보시죠. 하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 많이 들어본 노래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속도구나. 그렇죠, 이 속도예요. 1초에 2번. 120 bpm 계속 하나, 해줍니다. 둘, 하나, 119 둘, 도착할 때까지.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상황이 급박하면 이게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께도 아마 익숙하신 음악이실 테니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요 박자를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시면 요 리듬을 생각하면서 하나 둘 요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리듬에 맞춰서 하니까 이 초록불이 계속 유지가 되네. 네, 그러네요. 근데 딱 네. 보니까 이지연 씨는 어디서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요? 근데 저 아주 처음 정확하게 잘하더라고. 처음 해봤어요. 거의 나랑 수준이 비슷해. 근데 뭐 여기는 아주 뭐 지금 많이 배워야겠어. 근데 그 인공호흡은 안 하십니까? 맞다, 인공호흡. 인공호흡.
자, 이제 요즘 워낙에 또 인공호흡은 이제 권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서 그렇구나. 감염 위험으로 또 이제 쓰러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또 숙련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인공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2015년 이후로는 핸즈온리 CPR 심폐소생술 하나만 계속 해주는 거를 더 권장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이용식 선배님한테 또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야, 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공공장소에 가면은 뭐 네.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그 심장 충격기가 비치돼 있는 거를 요즘엔 자주 맞아요.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건데요. 이제 많이 설치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 제세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네. 정확히는 AED, AED. 자동 제세동기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요. 네. 네. 요즘은 이제 아파트 노인정이나 경비실 아니면 관리사무소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 집이나 회사 근처에 AED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선생님. 방법. 예. 그러면 요거만 쓰면 돼요? 이거는 안 하고? 아닙니다. 이것만 하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도 하고 심장 충격기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심정지가 왔을 때 심장이 바로 딱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심실세동이라 그래가지고 네. 부르르르 이렇게 떠는 그런 상황이 심장 이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경련처럼?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심폐소생술은 뇌로 혈류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뇌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이 심장 기능을 되돌리는 거는 AED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AED를 적용을 해서 심박동이 돌아온다면 회복률이 80%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심폐소생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심장 충격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네. 뇌로 혈류와 그다음 심장 혈관으로 혈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 다음에 이 AED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예.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그 보관함에 모셔져 있는 거를 여기저기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참 안심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물건으로 느껴지는 것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썼다가 되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부터 되니까. 요거 저 말 나온 김에 사용법도 좀 한번 가르쳐 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좀 배워볼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여기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쓰시는 거는 교육용이시고 예. 저는 진짜 비치되어 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진짜 있거든요. 사용하는 거를 가지고 계시구나. 네. 네, 요거는 이제 교육용입니다. 네. 예, 교육용을 제가 먼저 펴볼게요. 네, 교육용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처음에 저도 여기 한번 전원 버튼이 열어볼게요. 있네요. 네, 이 전원 버튼이 있고 요걸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저는 이렇게 저는 생겼어요. 이제 구조가 다르죠? 이렇게 워낙 여러 열게 가지- 오픈 히어. 예, 오픈 여기를 히어. 탁 그렇죠. 열면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탁 열면 네. 생긴 건 간단하게 생겼는데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네.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알면은 또 간단한 기계거든요. 요게 이렇게 돼야 예, 되겠네요. 종류가 다 다른데 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게 좀 있죠. 어린이 예. 유아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요쪽으로 하면 0세에서 7세, 네. 그리고 요쪽으로 하면은 8세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성인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대부분이 성인 네. 환자이기 때문에 성인에 맞춰져 있고요. 예. 네, 성인에서는 이런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 네. 예. 먼저 다른 전원 또 버튼을 종류에는 켜는 건가요? 예. 다른 종류에서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원을 켜는 겁니다. 전원을 켜고. 켜주시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네. 네. 그다음에 패드를 환자 가슴에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 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이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하면 돼요. 패드를 전멸등 옆에 꽂으라고 돼 예, 있네요. 전명일등 옆에 꽂으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노란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여기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네. 예, 따라해 보시죠. 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단단히 눌러 자, 부착하세요. 환자 옆에 네, 단단히 찰칵 붙여라고 했어요. 저도 그 사이에 아나운서님은 원래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계속 그런 심폐소생술을 어떤 사람이 하고 예, 있어야 하고 있는 되는군요. 거고 네. 저는 그 사이에 붙이는 겁니다. 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치고 여기 하고 있다 치고, 옆에다가 패드를 네, 붙이고 이걸 밑에 네. 요 그림대로 딱 붙이면 분석 진행 됩니다. 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촉 금지. 아, 접촉 이 두 금지 군데에다가 말대로 붙이는 따라하면 돼요. 접촉 네. 금지하라 그랬으니까 접촉 금지 다 아, 띄세요. 지금 전류가 흐르니까 예. 감전의 위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라는 떨어지라는 거군요. 네. 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환자에서 떨어지세요. 다 떨어진지 확인하고 네. 지금 그다음에 재세동 해야 됩니다 나오면 다 떨어진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금 누르세요. 눌러주면 재세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심폐소생술 바로 하셔야 돼요. 아, 예, 이때 바로. 심폐소생술 예, 바로 또 들어가는 진행해야 거군요.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분마다 재세동기가 자동으로 자기 리듬을 확인을 해줍니다. 아, 요 멘트에 따라가시면 돼요. 네.
패드를 붙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계속 하는 하는 거군요. 겁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힘들어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이 환자한테는 지금 이 압박만이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저 혼자 붙였는데 이게 잘 됐을까요? 위치를 볼까요? 여기 그림에 그려져 네, 있는 맞습니다. 대로 위치 그대로. 네 위치 여기도 그대로 여기 옆구리 같은 데 잘해주셨고요.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 만약에 환자가 소아라면 여기 네. 소아로 했겠죠. 네 어린이면 그렇다 여기 그러면 가운데 하나만 붙이는 걸로 돼 있네요. 여기 뒤로 붙이는 겁니다. 이 아, 그림이 등으로? 등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 소아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아. 소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성인에서는 옆구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전원을 일부러 안 켜고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여기 만지셔도 보면은 되는 상황이고. 예, 여기 입원에 얘기를 아, 했으니까 이번은 그래서 어린이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붙이는데 위치가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근데 그림이 잘 설명이 돼 있어서 네. 그림대로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이랑 설명대로 잘 예. 따라와 주시고 당황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패드를 당황을 붙이고 할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119 이제 구조대 올 때까지 계속 실시를 계속,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네. 그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해보는 건데도 약간 당황스럽네요. 뭐, 네.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아까 지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거? 여보세요를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더라고. 이것이 한번 해볼 의식을 여기 확인해야 돼. 예, 의식이 없을 때 꼭 하는 거다. 불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꼭 여보세요부터 부르고 네. 의식 네, 확인. 알겠습니다. 네.